7번째 단원 절대부등식입니다. 여러분,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고3 때까지 정말 많이 이용해 먹는 그러한 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절대부등식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식들이 조금 많이 등장하면서 괜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절대부등식이 뭐라고 합니까? 부등식의 문자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얘기예요. 예를 한번 보시면 부등식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요 아이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항상 성립하므로 이 아이는 뭐더라? 절대 부등식이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로 2번 시작됩니다. 자, 뻔한 거예요. 예,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살짝 쿵 마인드 컨트롤 좀 해주세요. 절대 부등식의 증명에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입니다. 자, 전제 조건이 언제나 항상 중요해요. 절대 부등식은. A와 B가 실수일 때라는 겁니다. 1번이요. A와 B를 두 아이 비교해 봤을 때 A가 훨씬 크대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뺀 것도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오신 겁니다. 넘겨도 우리가 사실이 입증이 돼요. 항상 성립하죠. 2번이요. A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당연하죠. 실수니까요. 그죠? 다음 A 제곱하고 B 제곱을 더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게 만약에 같다 부호 빠지면 이건 절대부등식 아니에요. 예, 둘 다 0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0이랑 똑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바로 요런 아이들, 예,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아이들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3번 동그라미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더했을 때 0이랑 똑같더라 라는 것과 자, 이게 뭐죠? 맞아요. 필요충분 조건. 그쵸? A도 B도 0이다. 맞나요?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나요? 네,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갖고 더했는데 0이 됐다라는 건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요. 그쵸? 예. 그리고 반대로 얘가 다 0이라고 한다면 이게 된다. 아, 예. 절대부등식 성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증명에다가 들어가는 성질인 거죠. 4번이요. 절대값 A의 제곱이래요. 그건 A 제곱과 같답니다. 이거 정말 자주 이용되는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 보시면 A라는 아이가 분명히 실수잖아요. 그럼 양수, 0,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아이의 절대값을 씌워놓고 제곱을 하겠대. 맞아. 그럼 언제나 A제곱, 다시 말하면 0 아니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A라는 아이의 B라는 아이의 절대값을 각각 곱해요. 그러면 두 아이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와 답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둘 다 양수라고 한다면 혹은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당연지사일 거고요. 둘의 부호가 다를 때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도 이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어쨌든지 간에 양수되는 거 아닙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이 아이는 둘의 부호가 분명히 다를 텐데 곱해줘 버리면 이거 음수 나올 거다? 근데 그 아이의 절대값을 씌웠다며 당연히 양수겠죠. 그쵸? 이거 정말 잘 써먹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다음, A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아이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절대 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양수라고 한다면 같겠죠? 음수라고 한다면요? 맞아요. 걔 음수보다는 크겠죠. 0이라고 한다면요? 0이랑 같겠죠.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되는 성질이네요. 5번 갈게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고 했을 때 A랑 B랑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제곱들도 뭐하다?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A와 B 둘 다 0보다 클 때
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 둘 제곱 띄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아이 자신들만 본다면 이 아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둘 다 양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되는 아이죠.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다 모여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어머 실수래요 여러분. 부등식 이 아이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자 그럽니다. 어머 뭐 했네요? 예 맞아요. 얘 하나 이쪽으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쪽으로 보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말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좌변을 요리 한번 해보겠다 그럽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이상한 아이가 들어갔어요. 이거 이상한 아이는 아니시고요. 이 밑을 내려가 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뭔가가 만들려고 했나 봐.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앞에 A제곱, A제곱은 똑같다? B제곱의 기준을 맞출 거냐 마이너스 AB의 기준을 맞출 거냐인데 문제자가 마이너스 AB의 기준을 맞췄네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다가 들어가시는 거 마이너스 AB에 관련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수 있게끔 가셔야죠. 그럼 일단 맞아요. 여기 개수의 반의 제곱이요. 그러니까 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아이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1이 들어가셔야죠.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거기에 문자가 A 하나, B 하나 붙었죠. 그러니까 앞에 A제곱 보이시니까 뒤에는 B제곱이 붙으셔야 되겠네요. 문제는 얘를 추가해 주심으로써 좌변과 우변이 달라졌어요. 값을 맞춰주셔야죠. 여기는 1B제곱인 거고요. 이 아이는 4분의 B제곱이래요. 1B제곱으로 맞춰주시려면 4분의 3B제곱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였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요. 그대로 얘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근데 이제 A, B가 실수이므로 누군가의 제곱을 한 아이, 다시 말하면 A, B가 실수면 이 괄호 안을 계산했을 때 당연히 실수에서 빼기 실수잖아요. 그럼 얘 자체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다음, B 같은 경우도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B의 제곱, 거기에다가 4분의 3 곱했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다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결국 이 아이 자체로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 그러니까 문제자가 원래 원했던 모양, 이거가 이렇게 된다. 이때 등호는 그럽니다. 이 등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절대부등식에서 등호라는 이 개념이 빠질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등호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건 뭐예요? 맞아. 이 등호, 이걸로 보시면 돼요. 0이랑 같은 경우 얘가 0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0이랑 같은 경우 B가 0이어야죠. 즉, A도 B도 전부 다 0일 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되시겠네요. 확인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럽니다. 예. 부등식 이 아이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그랬죠? 우와, 이거 뭐 한 거야 갑자기? 뜬금없죠? 예, 맞아요. 얘 제곱, 얘 제곱을 한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제곱에다가 요 아이의 제곱을 한 상태에서 얘를 저쪽으로 넘겨서 빼줘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의 전체 제곱, 요 아이의 전체 제곱에 빼기가 들어가져 있죠. 그럼 나 요 아이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요. 루트 A의 제곱입니다. 뭐죠? 그렇죠. A죠. 다음 루트 B의 제곱입니다. 그럼 뭐요? 맞아요. B예요. 중간항은 뭐 되세요? 잘한다. 플러스 2의 루트 A, 루트 B죠. 두 개 곱한 거. 자, 다음. 그 뒤에 있는 아이도 내가 한번 해볼 거다. 이거 제곱이래요. 루트만 없어지겠죠? A 플러스 B일 겁니다. 중간에 뭐 있네요? 마이너스요. 그쵸?
그럼 요거 마이너스 분배에 쫙쫙 해주시면 A랑 요 A랑 없어질 거고요. B랑 요거랑 없어지실 거예요. 결국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2의 루트 둘 다 양수인데. 잘한다. 요거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 안에 누가 들어가시면 돼요? A, B 들어가시면 끝나겠네요. 그렇죠? 얘가 따지고 보니까 이게 양수인데 양수를 곱했을 때도 당연히 양수 나올 거고요. 거기에 루트를 씌우고 2를 곱했다라고 한다면 뭐 음수로 변합니까? 아니요. 양수가 되는 거죠. 이거에서 그래서 얘의 제곱을 하고 얘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빼기를 한 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답이니까.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뭐가 되고요? 그렇죠. 0보다 크셔야죠. 얘 양수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요 아이도 0보다 크므로 결국 제곱을 벗겨낸 이 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맞아요. 얘가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시겠네요. 괜찮으신 문제였네요. 그죠? 두 번째,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입니다. 가로 1번이요. A, B, C가 실수일 때 그러죠.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명 과정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가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분명히 실수일 때래요. 자, 1번부터 볼까요? A제곱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있고요. 그 뒤에 플러스 B제곱이 있게 됩니다.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증명 방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얘도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제곱이라고 하는 아이, 그 다음 플러스 AB라고 하는 아이, 플러스 B제곱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아이를 만드실 때 A, B와 관련돼서 한번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AB, 다음 뒤에는 분명히 B제곱이 붙어야 된다? 누가 붙어야 될까? 얘의 반의 제곱이요. 그쵸? 플러스 4분의 1 B제곱이 붙으셔야 돼. 근데 여기는 1B제곱이다? 그렇죠. 맞춰주려면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아이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여기다 씁시다. A 플러스 누구요? 2분의 1 B의 완전 제곱이요. 거기에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죠. 네. 결국 실수라고 했으니 요거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예. 앞서 확인 문제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결국 이게 하나의 절대부등식이 되죠. 중요한 건 제가 등호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가 0이랑 같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랑 B랑 전부 다 0일 때 성립한다라는 이 등호 개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볼까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의심나시죠? 왜요? 이거 혹시 1학기 수학 상에서 기억나세요? 요 아이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에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C-A의 완전제곱. 거기에 중괄호요. 다 실수라면서요. 그죠? 예, 누구의 제곱, 누구의 제곱, 누구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거기다가 2분의 1 곱했습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명이 좀 되시겠네요. 등호도 분명히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A, B, C가 전부 다 똑같을 때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이요. 절대값들의 각각 절대값들을 해줘서 합이래요. 이 아이는 두 개를 더해서 한꺼번에 절대값을 씌운 것보다 당연히 그렇죠.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절대부등식은 너무너무 쉬우실 거예요. 등호. 이 아이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으려면 그렇죠.
둘의 부호가 양수던지 아니면 둘의 부호가 모두 음수던지 아니면 0이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때 등호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4번 절대값 A, 절대값 B를 이번엔 뺐어요. 그러면 둘을 한꺼번에 빼고 절대값을 쳐준 거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부등호가 뒤집힙니다.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만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무진장 쉬운 거죠. 자, 마찬가지. 등호요. 자, 등호는 어떻게 되셔야 돼요? 일단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으시려면 뭐요? 맞아요. 일단 요거 들어갑니다. 그쵸? 예, 둘의 부호가 같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은 둘 다 0이던지요. 그쵸? 그럴 때 등호가 성립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요? 절대값으로 따져봤을 때 A라는 아이의 절대값이 훨씬 더 B라는 아이의 절대값보다 크고요. 혹은 같을 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게 빼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기억해 두셔요. 가로 2번 갑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제가 조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로 2번은 더 중요하거든요. 자, 식 좀 봐주실까요? A와 B를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눴대요. 그리고 여기는요.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했네요. 제곱근이네요. 근데 이렇게 둘을 해보면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얘는 일명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고3 때까지 정말 잘 써먹는 아이고요.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근데 얘는요. 말 그대로 산술적인 평균이고요. 기하적인 평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요. 중요한 건 얘를 써먹을 때 항상 둘 다 양수여야만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등호 성립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A랑 B랑 같으시면 좌변, 우변 똑같겠죠.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죠. 요것도 좀 보실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요리를 했네요. 어떻게 요리를 하셨어요? 맞아요. 2분의 해갖고서는 내가 뒤에다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 루트 AB에다가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루트 AB라는 i만 띡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AB를 성립시켜줘서 분의 2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2로 통분해 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다음에 위에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게 되거든요. 얘는 아니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며. 예, 당연히 누군가의 제곱. 그걸 했을 때 그러니까 실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양수가 곧 실수니까. 그거의 제곱은 0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예. 그거 2로 나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거 보통은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시키실 때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양변에 2를 곱해줘서 이렇게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다 적용시킬 때는 이렇게 더 많이 적용시키거든요. 네,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 돼. 이때 등호는 이거일 때, 즉 맞아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0이려면, 등호이려면 얘랑 얘랑 같으셔야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가로 3번이요.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아이입니다. 먼저 조건부터 보시죠. 이게 전부 다 실수래요. 와, 되게 복잡해 보여요, 선생님. 일명 이 아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 아이도 생각보다 문제에서 정말 잘 써먹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 각각 제곱의 합 둘을 곱하게 되게 되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붙인 아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붙인 아이, 그거의 완전 제곱식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등호 성립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밑에 증명이 나와져 있어요. 마찬가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로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을 쫙 다 전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개를 했더니 남은 애들이 동료한끼리 막 계산하고 남은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시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AY의 전체 제곱이죠. BX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문자 배열이 AX랑 BY가 있으셔야 돼.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완전 제곱식으로 제대로 묶이죠. 실수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누군가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같으려면 그렇습니다. AY랑 BX가 똑같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곧 이렇게 바꿔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네, 코시 슈바르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식도 제가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확인 문제 3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요. 조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로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네요. 가로 1번부터 볼까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문제를 처음 보시면 되게 난감한 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머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단지 뒤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라는 얘기, 최대값이라는 얘기 이 아이를 조금 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앞쪽에 1학기 상 파트에서도 많이들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상 파트에서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맞아 2차 함수랑 결부시켜서 우리가 많이 풀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문자도 2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중에 조건이 양수였던 아이 누구 있었지? 산술기하 평균이요. 우와,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쓰는데요? 자, 가볼게요. 누군가의 둘의 합이래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게 생긴 아이였거든요. 저는 여기 A, B가 나왔기 때문에 X와 Y로 갈게요. X 플러스 Y가 있다면 얘는 누구보다는 2의 둘에 곱한 거에 루트 씌우고 2 곱한 거 이거보다는 무조건 뭐하다고요?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단 등호 성립 기억해 주셔야죠. 얘는 뭐랑 같을 때? 그렇죠. X랑 Y랑 같을 때 성립된다라고요. 그렇죠? 요 자리 그대로 얘 넣을 거고요. 요 자리 그대로 얘 넣을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2A 플러스 3B요. 얘는 뭐라고요? 2의 루트 2A 곱하기 3B요. 선생님, 제가 얘는 잘 모르는 애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얘는 저 알아요. 왜? 이거 나왔거든요. AB가 6이래요. 얘랑 곱했을 때 6 나온답니다. 거기에 맞아, 또 6이 있네. 결국 루트 36이라는 얘기고요. 그 아이가 6 나오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얘를 계산해 주시면 2A 플러스 3B라는 아이는 몇보다는? 12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얼마요? 짜자잔! 정답은 12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등호 성립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자가 분명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습관처럼 항상 붙여주셔야 돼. 가로 2번 갑니다. A 플러스 B가 10일 때 나한테 곱하기 요 모양의 최대값 구해달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라면서요. 산술기하 평균 쓸 겁니다. 얘는 조금 더 쉽겠는데요. A 플러스 B 누구보다? 2의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항상 써주셔야죠. 등호 성립. 누구랑 같다? A랑 B랑 같을 때 성립된다. 자,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이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10을 좀 집어넣을게요. 얘는 2의 루트 A, B죠. 양변을 2로 좀 나눌게요. 그럼 얘는 5. 부등호 안 바뀝니다. 루트 A, B요. 자, 문제자가 원하는 건 루트 A, B예요. 그냥 A, B예요. 그래서 제곱을 좀 해주셔야죠. 양변 제곱 들어갈게요. 이 아이는 25. 얘는 A, B요. 부등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대로죠. 그렇죠? 결국 A, B라고 하는 친구는 25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몇이요? 25입니다.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 문제 4번입니다. X와 Y가 어머, 조건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수래요. 그러면 일단 산술기하 평균은 못 써요. 왜?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은 뭐였지? 양수일 때였어. 그쵸? 예.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그럽니다. 이 아이가 13인데요. 가로 1번이요. 얘가 13인데요. 나한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제곱이 나왔어. 이거 못 써야 돼요 선생님. 난감하죠? 처음 보실 땐 당연히 난감한 게 뭐 사람이면 다 그래요. 나만 난감한 거 아닙니다. 자, 저랑 같이 가보시면 돼요. 이거 제곱이 나오는 아이들 절대부등식이 쫙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기에 일부분, 여기에 일부분의 제곱이거든요. 코시 슈바르츠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 아이를 제가 한번 쫙 써볼게요. A 플러스 B인데 그냥 A 플러스 B가 아니시고요. 제곱이 붙어요. 곱하기 X의 제곱, Y 제곱이 들어갑니다. 얘는 곧 하나씩 엮은 거요. AX 하나씩 엮은 거요. BY요. 그 아이의 완전한 제곱보다는 뭐하더라? 크거나 같더라 라고 쓸 수 있죠. 자, 언제나 등호I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이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이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실 거예요. 자, 나는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숫자격으로 갈 거고요. X라는 놈, Y라는 아이, 요 아이들은 전부 다 X, Y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분리해서 써주셔야 돼요. A가 3이고 B가 2예요. 갑니다. 3의 제곱이요. 2의 제곱이요. 뒤에 거 X 제곱, Y 제곱이요. 크거나 같죠? 뭐보다? 하나씩 조합하셔야 돼. 3X, 2Y, 의 완전 제곱이요. 자, 등호 성립 써주셔야죠. 누구분의 누구요? 3분의 X랑 누구분의 누구? 2분의 Y랑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쵸? 자, 좋아요. 이제 슬슬 시작이 되네요. 계산 잘 하시면 돼. 얘는 9, 얘는 4. 더해주면 얼마? 13. 곱하기 누구요? 몰라요, 저. 문제자도 예고하래요. 여기 갑니다. 이거 힌트 나왔었는데. 이거 13짜리래요. 13의 제곱인데 사실은 계산해서 써주셔도 되고요. 169라고. 근데 어차피 나 양변 13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뭐하러 계산을 하나? 귀찮죠? 네. 자, 양변을 13으로 나눌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요. 13이 될 겁니다. 부등호 안 바뀌겠죠. 양수니까. 결국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13보다 크거나 같대요. 최소값 구하랍니다. 정답은 13이 정답이 되지요. 가로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얘가 나왔는데요. 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한번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조건이고요. 그게 분리가 돼서 제곱이 나왔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쓰면 아주 좋겠는데요. 갑시다. 누구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누구의 제곱이요? 12의 제곱. 그리고 뒤에는 X제곱, Y제곱이요. 얘는 뭐 하다고요? 그렇지, 잘한다. 5X 플러스 12Y의 완전 제곱됩니다. 언제나 항상 빼먹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등호, 누구분의 누구요? 5분의 X랑요. 누구분의 누구? 잘한다. 12분의 Y랑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좋아, 이제 풀어보자고. 5의 제곱은 25, 12의 제곱은 144요. 그럼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69 나오죠. 그렇죠? 곱하기 이번엔 몇이요? 와, 25예요. 선생님, 얘가 25래요. 자, 이렇게 써줄게요. 계산 안 할 거다. 그리고 뭐요? 5x 플러스 12y의 완전 제곱입니다. 저는 2차 부등식을 좀 풀 거예요. 그럼 요거의 제곱에다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지? 맞아. 가운데 5x 플러스 12y 들어가고요. 부등호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는 작은 i, 여기는 제일 큰 i. 작은 i는 뭡니까? 이게 13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을 곱하시면 13과 그래 그거 가정 씁시다. 그래 제가 진짜 친절하게 다 써드릴게요. 자, 요 i 13의 제곱이죠?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제곱 한 대로 묶으시면 13과 5를 곱한 격. 그러니까 얼마? 6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아이가 요 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대요. 2차 부등식이죠. 어떻게 가셔야 돼요? 아까 썼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부등호는 이렇게 되시겠네요. 여기는 뭐요? 마이너스 65일 거고요. 여기는요? 플러스 65겠죠. 그래서 일단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각 다 구해달래요. 다 쓰셔야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갑시다. 최대값 얼마요? 65.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65 해주시면 끝나겠네요.